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특례시가 이제 시작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생겼죠. 수원이 특례시가 된다. 그런데 우리 수원 시민들께서 이 특례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혹은 광역시 수원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수원 특례시라고 하는 것이 온 거리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특례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하자면은 인구 100만 도시 이상은 이제 법으로 특례시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례로 정해진 도시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특례시가 지정이 되면서 수원의 도시 위상도 높아지지만 이 수원이라는 도시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수원은 이미 광역시가 되었어야 할 도시입니다. 여러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광역시들이 많이 있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저희보다 10만 명 가까이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25만 명인데 울산광역시는 115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개별 구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구가 있고 국회의원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25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이고 국회의원 숫자도 5명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차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는 사실은 안 되겠죠. 광역자치단체가 되게 되면 예산도 훨씬 더 많아지고 또 기초구가 있기 때문에 그 구마다 국회의원 숫자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국가 예산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약간의 차별을 받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한 끝에 특례시로 이제 인정받고 법으로 특례시가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노력의 가장 큰 중심은 염태영 수원시장님한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민선 5기가 시작되고 나서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이제 지방분권, 또 자치분권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지방분권이 뭐야? 혹은 자치분권이 뭐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분권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권력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실제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질 때 오히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신호등 하나를 놓는다. 우리 수원시가 신호등 마음대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청에 의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그곳, 그런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시에다가 저 지역에 신호등 놔주세요, 횡단보도 놔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도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경찰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정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도 없죠.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 수원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곳에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바로 수원 특례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산업단지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막 굴뚝을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연기가 나는 제조업 같은 경우 요즘 별로 없죠. 요즘은 최첨단 벤처 기업들이 바로 도시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키고 도시를 갖다가 안정되게 경제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갖다 유치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22년 1월 13일 이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2022년 1월 13일 수원 특례시가 선포되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독자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서 새로운 수원, 경제적으로 안정된 수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로 새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례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큰 빌딩이 있는 마천루, 물론 100층 이런 높은 빌딩이 있으면 멋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중에 50층 정도 되는 빌딩이 있는 도시들도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실은 50층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빌딩, 그런 건물을 만들려면은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그런 건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층, 25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역에서 건립될 수 있겠죠. 그러나 30층이 넘어가고 40층이 넘어가고 50층이 되는 그런 업무용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독자적으로 허가를 낼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특례시가 되면 이제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50층 되는 업무용 건물을 허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수원 도시공사가 수원 시민을 위해서 또 수원의 행정을 위해서 50층이 되는 아주 높은 빌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그와 같은 건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특례시의 지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례시가 되면 또 어떤 점이 좋아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은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도시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도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원 시민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인지, 문화에 대한 향유, 이런 부분들이 약 한 2.5배가 높습니다. 엄청난 문화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를 갖다 대변하기 위해서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문화예술이 어떤 일상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는 바로 미술관,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에 지금 어떤 미술관들이 있을까요? 행궁동에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이 있죠. 또 만석공원에 수원 미술전시관도 있고, 또 광교에 광교 아트 스페이스, 이런 미술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 미술관들도 아주 여러 곳 있어요. 해운 미술관도 있을 수 있고, 행궁동에 대한공간 눈, 물론 작긴 하지만 그러나 갤러리와 미술관의 공존이 가능한 곳들, 이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고, 또 공공박물관으로 수원 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그리고 현재 농촌진흥청 부지의 국립농업박물관, 그리고 아주대학교 옆에 가면 국립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국립지도박물관도 있습니다. 규모가 매우 크지 않기 때문에 수원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립지도박물관 굉장히 중요한 박물관이죠. 거기에 가게 되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동여 지도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미술관들이 허가를 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례시가 되게 되면 바로 개인들이 사립미술관을 내거나 사립박물관을 내거나 뭐든지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허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새로운 문화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막 중앙정부 허락받아야 되느냐고 그 많은 절차, 단계 막 이런 거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전문가들이 쫙 검토하고 또 시의 공직자들 함께 검토해서 이제 타당하다고 하면 바로 허가를 내서 문화를 갖다 쫙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기쁨에 또 문화적 만족감으로 그 미술관 또 박물관들을 찾아가겠습니까?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수원 특례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행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행정 서비스, 수원 특례시가 되게 되면요. 수원의 공직자들이 현재 상태에서 약 한 500여 명 정도가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울산이 저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숫자가 2배가 더 많아요. 현재 수원시 공직자가 약 한 3,500명쯤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7,000명에 가깝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이고 시민들이 우리들 세금 내서 더 많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원시에서 공직자 숫자가 한 500여 명 정도 늘어나게 됐을 때 우리 수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지는 않고요.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그 숫자 늘어난 만큼의 급여분이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공직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세금이 딴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 월급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약간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급여를 대주면서 공직자 수가 늘어날 때 그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느냐, 많은 시민들의 민원들을 공직자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또 공직자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갖다가 더 세밀화하고 그 업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획하고 발굴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수원시의 3,500여 공직자 중에 500여 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한 4,000명 정도 공직자가 됐을 때 수원시의 행정체제 구축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수원 같은 경우는 125만 명의 엄청난 인구에 비해서 사실 공직자 수가 적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례시가 됐을 때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 지방채를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이 이제 새로운 엄청난 사업을 한다. 가령 이제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최첨단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우주 첨단 과학단지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업들 유치도 해서 기업에서 내는 돈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본 예산이 2조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4조 가까이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고 아주 튼튼한 재정 여건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그 돈 갖고는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지방채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지방 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허락을 안 해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지방 공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뛰어난 돔구장, 우리 애초에 계획대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수원에 돔구장 만들게 되면 이 돔구장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돔구장이 단순하게 야구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도 하고 거기서 또 뮤지엄을 만들어서 또 박물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수많은 행사들을 거기서 다 진행할 수 있거든요. 시즌에는 야구하고 비시즌에는 엄청난 공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최첨단 문화, 예술, 스포츠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고척동에 있는 스카이 고척돔 경기장 지금 건설하게 되면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가 이렇게 열리는 미국에서도 감히 볼 수 없는 돔구장을 만들게 되면 또 돔구장 설계하는 분까지 다 들어봤더니 한 1조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1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돈 10년이면은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시 여건,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수원의 상황에서는 감히 진행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거예요. 야, 우리 지방채 한 3천억, 한 5천억 우리 지방채 발행하자. 그리고 KT위즈 기업 돈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돈 내고 중앙정부 경기도 돈 내고 이렇게 해서 돔구장 만들게 되면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5년 돔구장 만들고 그 이후에 이 돔구장을 통해서 야구단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전에 특례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는 일들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례시가 되면 바로 광역도시와 같은 형식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혜택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받는 그런 혜택과 광역도시가 받는 혜택이 아주 기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차등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불평등이 사라지고 바로 광역 대도시로서의 똑같은 위상을 갖고 복지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변화된 내용이고요. 바로 특례시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처음에 우리가 특례시를 갖다가 기획을 했었을 때는 지방세 중에 경기도로 나가는 지방세를 우리 특례시에서 50%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 지방세 중에 반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쓰고 반은 경기도로 보내거든요. 그 경기도에 보내는 예산은 바로 우리 수원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나눠서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나머지 지역의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 특례시를 기획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경기도로 나가는 그 세금 중에 반은 우리 특례시인 수원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획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중앙정부에 올려서 특례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만들고 특례시로서의 다양한 제도 개선을 먼저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변화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민선 8기 이후에 나머지 특례시, 고양, 용인, 창원 이 4개 특례시와 특례시에 있는 구의원 또 시도의원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런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해서 지방세, 도로 나가는 지방세를 이렇게 반을 우리 수원 특례시로 혹은 용인 특례시,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로 받는 새로운 법 개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재정을 통해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경제, 도시 전체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1월 13일 시작되는 특례시가
특례시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한 발 한 발 더 함께 걸어나가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년 뒤에 특례시, 3년 뒤에 특례시, 4년 뒤에 특례시는 시작하는 2022년 1월 13일 시작하는 특례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특례시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민과 또 수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많은 특례시의 시민들과 연대해서 더 나은 특례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우리 수원 시민들께서 맨 앞에 걸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원 특례시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